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34페이지 봅니다. 34페이지 의제납세무자 봅니다. 그 합격자 모임이 이제 오늘 합격자 발표가 있었으니까 이제 합격자 모임이 시작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해가지고 뭐 토요일까지 계속 이제 합격자 모임인데 뭐 겹쳐가지고 뭐 저 못 가는 곳도 있고 뭐 멀리 이렇게 있어가지고 못 가는 곳도 있고 겹치는데 합격자 모임 가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얼굴을 못 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이제 그 합격자 모임 딱 가면은 저 멀리서 어떤 막 특히 뭐 무슨 2차로, 3차로 이제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명이 있잖아요. 뭐 2차로, 3차로 가면은 이제 막 무슨 뭐죠? 그 노래방 같은 막 그런 데로 가잖아요. 그럼 막 조명 막 비치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막 내 손을 잡으면서 막 근데 이 여자가 누군가 하고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요 낯익는데 평상시 공부할 때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오고 그랬다가 그냥 그 합격자 모임하면 집에 있는 값비싼 옷 제일 비싼 거 걸치고 집에 있는 액세서리 전부 다 그냥 다 하고 머리 미용실 가서 공들여서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못 알아보는 여성 수강생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기쁨에 겨워서 막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도 있고 이 합격자 모임 때 이제 합격자 모임이 이 학원 이제 언제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 합격자 모임 날 이제 그 시험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안타깝죠, 이제. 그 심지어는 뭐 예전에 보면은 어떤 수강생분은 청주에서 어떤 수강생 한 명이 있었는데 저의 세법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점수는 뭐 모의고사 보면은 거의 뭐 70점대 다 나오고 세법 같은 것도 뭐 거의 뭐 다막권 하나 틀리거나 어느 회사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막 다 그렇게 했던 수강생이었는데 밀렸어 가지고 떨어진 수강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 2차 동차했는데 1차는 됐는데 2차에서 밀렸어가지고 떨어졌던 수강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강생 한 명이 생각나네. 합격자 모임 하면. 그래가지고 합격자 모임을 여기서 하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다른 누구 한 명이랑 술 먹으면서 막 엉엉 울고 그래가지고 울고 있다고 수강생 한 명이 다른 한 명이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 명은 합격했는데 여기 못 오고 위로하느라고 둘이서 술 먹고 있다고 저한테 교수님 잠깐 좀 왔다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갔더니 막 울고 그러고 있더라고. 엉엉 울고. 자,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은 예쁜 옷 입고 와가지고 막 뽐내면서 막 여기서 막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막 그냥 하고 하는 반면에 떨어지신 분은 여기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이죠. 합격자 모임을 하는지는 아니까 그 근처에서 술 먹고 있고요. 어떤 사람 아예 그냥 연락도 안 되지만 어떤 사람도 근처에 술 먹고 있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어느 자리로 어느 곳으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1년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희비가 엇갈리는 건데, 자. 하여튼 뭐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머리 나빠서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은 머리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받쳐줘야 돼요. 외부적 환경. 그래서 집안이 무탈하고, 집안에 별일이 없어야지.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공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무탈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시험 앞두고서 누가 돌아가시거나 막 그런 일도 겪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집안이 무탈해야 되고 건강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머리 나빠서 떨어진 시험 아니고 꾸준히 계속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했던 거 계속 관심이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부했던 거 보고 복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 그냥 왔다 갔다 수업만 듣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은 발전 속도가 늦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기초가 안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뒤늦게 공부하려고 하면 그때 이제 벅차잖아요. 그때 나름대로 공부해보겠다고 한 달 공부한 다음에 모의고사 봤더니 점수가 안 오르면 바로 그냥 우리들한테 원망의 눈치를 보내면서 우리 때문에 점수 안 오는 것처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그냥 공부했던 거 한번 보고 나 이해 안 되면 또 보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지금부터 단계 밟아서 가시면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복습하면서 가신 분들은 나중에 청포도 익어갈 무렵에 막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은 막 머리 싸매면서 인상 쓰고 다니고 그럴 때 조용히 독서에서 공부하다가 나 올해 합격하겠는 걸 이렇게 합격을 예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다고 지금 너무 막 무리해가지고 막 지금부터 오버페이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나중에 무더운 여름 어떻게 견디려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그냥 공부했던 거 그냥 한번 읽어보고 자 뭐 읽어보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뭐 세법은 핵심 요약 정리 나오고 제 카페에 또 문제도 다 OX도 어제 다 저 올렸어요. 총론 부분에 또 핵심 요약 있죠. 그런 거 그냥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든 아니면 컴퓨터에서 읽어보시든 보시고 만약에 그런 게 난 잘 안 된다 눈이 막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돋보기 왔다 갔다 하니까 못 보겠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시면은 그런 분들은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그래서 처음에는 원속도로 듣다가 아유 좀 느린 것 같아 아이고 그러면 그냥 1.5배속으로 돌려서 또 두 번째 들을 때는 어떻게 2배속으로 돌려서 쭉 대충 내용만 스킵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듣고 또 듣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꼭 복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의제 납세무자를 보시니까 여러분요. 취득세 납세무자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양가로 1번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예요. 자 어떤 거냐면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건물에 부착하는 대형 금고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요. 그 자체로는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 나중에 이제 기본서 한번 배워요 또.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주체구조부 건물과 딱 붙어가지고 효용가치를 이루면서 일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 하나에 대해서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부터 비줄입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밑줄 쫙이요. 그럼 여기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그 무렵에 2000년대 중반에 그때 이제 강의할 때 있죠. 서울 청량리 역광장 건너편에 미주상가라고 있었어요. 미주상가. 그리고 미주 아파트가 이쪽에 있고 이게 이제 이 지역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왜 유명하냐? 그러면 서울 오래되신 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잘 알더라고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 70년대 지어진 상가, 70년대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래서 미주 상가, 미주 아파트.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하는 데 있죠? 난 이거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게 아직도 그 미주 상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신기했는데 이게 70년대에 지어진 건데 어떻게 지금까지 있지? 그 당시에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강의할 때도 있잖아요. 건물이 요즘 애들 말로 썩었어요. 썩어서. 진짜 그렇잖아요. 오죽해 하겠어요. 6층짜리 건물인데 6층에 학원이 있었는데요. 6층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70년대 지어진 거라.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제가 이 당시에 지하철 처음에는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지하철 타고서 지하 청량역에서 내려서요. 자, 그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지상까지 뛰어 올라가는데 지금은 에스컬레이터도 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돼 있고.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내리자마자 아침에 막 바쁘잖아요. 막 연락에 막 그냥 뛰어 올라가요. 지상까지. 그리고서 지상에서 학원까지 뛰고 학원 1층에서 6층까지 숨을 몰아쉬고요. 정비한 다음에 다시 6층까지 뛰어 올라가요. 그러면은 아침에 진짜요. 10시에 만약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면 수업을 바로 못 들어가요. 숨이 차가지고. 아니,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리도 힘도 풀리고 막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침마다 별 보면서, 그냥 한 10분 쉬었다가 그냥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 6층에 학원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나중에 배웁니다. 이런 것들은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주체구조부와 효용가치를 이루면서 일체가 되겠죠? 딱 붙잖아요. 그랬을 때 원래 이런 것들은 자 보세요. 원래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러니까 건물주가요. 원래는 건물주가 이런 것들을 가설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건물주가 가설한 자가 일치하는데 여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어요. 여기 학원 임차인인 원장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수강생들이 1층부터 6층까지 걸어다니면서 아주 원성이 자자해가지고 힘들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가설합니다. 그러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을 때 자, 요거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느냐 그런 건 얘기인데 법령에서 지금 보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말은요. 예규에서는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냐면 주체구조부 취득자를